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합니다. 반갑습니다. 멸공 장욱합니다. 멸공 장욱합니다. 오늘 또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자, 그 중에 저는 자꾸 방송을 할 때 이 자유시장을, 우리나라 자유경제시장을 지켜야 된다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냥 어떨 때는 뭐 진보 정책이 좋고 어떨 때는 보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파입니다. 우파. 자유우파. 왜 제가 자유우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거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 우파와 좌파의 지금 진영 싸움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우리가 어, 군사 정권 이후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이제 민주화 세력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우의 개념이 이제는 끝났다. 그죠? 자, 이제 자유 경제, 자유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만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더 많은 갈등을, 민주화가 됐는데 더 많은 갈등을 잃고 더 많은 지금 진영 싸움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나라의 좌파가 뭐냐면은 해방 후부터 계속해서 남아있는 남로당의 잔재, 이게 청탁을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로당의 잔재들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와서 해방 후에, 그죠, 우리가 거의 대한독립군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만주나 소련에서 이게 연해주 이런 데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주로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습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는 우리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아직까지 개념이 몰랐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좋게 보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나왔고 이 대한민국,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로서는 진짜 행운이었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실한 분이 세상을 꿰뚫는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미국에서 세계 명문대학을 다 석사, 박사까지 받으면서 미국의 유수한 이제 정치인들, 이런 고위직들에 대한 인력, 그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사실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이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승만이 잘못됐다, 그지? 이승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초기에, 그죠? 그것이 엄청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나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느냐, 공산민주주의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인데 공산민주주의죠.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그죠? 천지차이.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뒤에 발전할 수 있고, 그죠?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천지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낸 것만 해도 이거는 다행이고, 거기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교육을 의무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그죠? 국민학교 의무 교육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열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문명인이 없죠. 문명인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 보시죠. 전부 다 공산화되고 이런 독재가 생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일본 다음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만하고, 그죠? 몇 개,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 뭐 마지막에 부정선거를 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전제군주주의에서 그러니까 전제군주주의에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격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군사 정권도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군사 정권이 들어갔어도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발전을 시켰지, 절대로 독재를 해가지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나라를 국민들은 미개하게 만들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기반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닦아놨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나라가 걱정하는 마음에 자기가 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이 개파이 되겠다, 엉망이 되겠다, 공산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일념으로 이제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 독재가 좋은 건 미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는 그것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나라든지 그건 군사정권이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정권이 들어와서 나라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발전되게 만드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왜냐하면 이게 좌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좌파가 청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좌파들이 거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뒤로는 많이 이게 이제 러시아가 공산주의 무너지면서 이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승리 끝났다 해가지고 무너졌는데 80년대 후반에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주사파라는 학생운동이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포섭된 학생들이 만든 이 주사파가 전국 대학을 장악했단 말입니다. 이 대학을 장악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북한에 과잉 충성맹세를 하고 죽을 때까지 이 충성맹세를 혈서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중앙정부는 이런 그 국가안전보안대에서 그저 중앙정보부에서 알았는데 이 사람 잡아야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변화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풀어줬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는 뭐 젊어서 한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죠. 물론 다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상 못 버리고 끝까지 정치에 들어갔고 이 나라를 지금 사회주의 넘어서 공산화를 시키려는 자들이 아직까지 이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는 좌파라고 칭하고 우리는 우파란 말이에요. 우파에서 진짜 진보가 나오고 보수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보수라고 저거를 좌파를 진보라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좌파는 좌파고 우파는 우파랍니다. 우파에서 자유민주주의 우파에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 안철수 같은 사람이 진보고 그 다음에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 보수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보수와 진보가 요즘은 거의 개념인데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국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지를 많이 하느냐, 그죠? 평등하게 가느냐, 안 그러면은 자유 권한을 많이 주느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평등을 너무 많이 준 나라들은 거의 다 망했단 말입니다. 특히 남미, 미국 아래에 있는 남미, 멕시코 이런 콜롬비아 그 엄청 많습니다. 나라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좌파 국가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나라 국민들은 못 살고 못 먹고 산다. 근데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배불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된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갔어. 가장 이제 극렬하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 정권은 처음부터 주사파를 청와대에 입성시켰다 아닙니까? 그들이 그냥 국회의원 활동하고 이렇게 토수 활동하면 되는데 청와대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사파 세력이 각 부처에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80년대 전국 대학을 장악하는 식으로 각 부처를 정부를 장악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이 전부 다 보면은 북한 찬양, 그죠? 중국 찬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다음에 친미, 강력한 친미, 반공, 이걸 지켜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북쪽에는 아직까지 공산화 세력이 너무나 큰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지키기 어려운데,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켜져 있는 거는 다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 못하냐 하면은 혈맹이라는 거예요. 혈맹. 그리고 이 남한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적인 사람은 이 나라에 기독교인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그 나라를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는 아직 기독교인이 이게 1,000만이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미국은. 예? 이 기독교인 다 없어지면 포기하겠죠. 결국에는 포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 자유가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죠.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종교적인 국가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결국엔 기독교인이 있음으로써 이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종교적 자유,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불교를 탄압하거나 뭐 유교를 탄압하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랍니다. 누구나 자유스럽게 종교를 믿고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 자기 생각대로 신념대로 종교를 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자유가 보장돼야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유를 근데 이것을 조금씩 핑계이란 미명하에 자꾸 자유를 없애버리면은 종교도 탄압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자유를 지켜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다른 걸로 그럼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기사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오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제 신념을 여러분한테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른 기사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자꾸 저를 뭐 보수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럼 당신들은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좌파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지 절대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파지는 것은 좌파국가가 되면 고달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공해야 되고 친미, 그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야 나도 경제적 자유를 빨리 쟁취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는 거